혹시 처음 오세요? 오늘부터 왔는 분? 아, 저번 주에 왔는데. 그럼 다른 과목 한 번씩 다 들어보셨어요? N강 어때? 할만해요? 이 과목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래도 제일 쉽죠. 어려워. 여전히 어려워. 네. 그 혹시 지난 강의 다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강의는 괜찮아요. 일요일 시간이 없으면 자 그러면 이제 3, 4월 강의부터는 빠뜨리지 말고 혹시 늦게 오신 분 혹시 일요일까지는 내가 시간이 여유가 없어. 그래서 3, 4월 거 위주로 3, 4월 거 위주로는 꼭 밀린 거 다 듣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 거 이제 좀 이렇게 듣는다든가 하는데 없을 거예요 시간이. 그러죠. 우리가 뭐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애들도 신경 써야지 뭐 각종 경조사 신경 써야 되지. 산불이 덮칠까봐 걱정하면서 우리가 공부가 안 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부려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3, 4월 것만 확실하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항상 공부라고 하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거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그 부분만 이렇게 조금 보충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다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근데 이제 3, 4월 달 하면서 이거 내가 봐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버리세요. 그거 하려고 하지 마. 버려도 돼. 우리는 많이 버리는 사람이 합격해.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떨어져. 왜냐면 우리 60점만 맞으면 되다니까. 60점. 그 얼마나 편하고 좋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수, 우, 미, 양 가에서 뭐야? 양. 그 밑에가 가야. 이건 거의 낙제잖아, 낙제. 그러니까 낙제만 벗어나면 우리는 합격이야. 뭐 이런 놈이 시험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창피해. 우리 60이면 합격하다. 이런 말 하면 창피해, 솔직히. 자, 근데 우리는 60이야. 자, 그러면 40개 중에 절반 20개만 맞으면 50점이야. 거기서 4개 더 맞으면 합격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10문제 다 버려. 가장 쉬운 거, 그 하급 문제만 해도 우리가 20개나 나와. 그래, 이제 중급이 한 10개, 10개에서 15개. 그리고 상급이 5개. 그럼 상급은 다 버리고 하급만 어때? 20개 맞으면 50점이고 중급 거기서 한 5개만 맞으면 62.5야. 저 어때? 할만하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 시험 떨어진 사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라니까. 그래야 합격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심리적인 부담을 없애야 우리가 공부도 잘 되지. 공부하면서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려면 뭐하러 해? 이왕이면 재밌게. 그리고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지 뭐. 거기까지는 아니고. 자, 그래서 편하게 마음 먹고. 그렇게 하시면. 자,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는데 가다 보면 이제 좀 요령이 생기고 길이 보여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하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야 될 부분도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다 출제되는 또 중요한 부분. 자, 어렵지 않은데 다 출제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맞아야 돼. 자, 이 부분은 틀리면 안 돼, 우리. 자, 그럼 먼저 거래계약서 작성인데, 자,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우리 기본서로 보면 이거 엄청 내용이 막 많아 보이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정리하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그 위에 그림은 별 필요도 없어.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성사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우리도 한번 보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계약을 이제 중개한 사람이 이제 계약서를 꼭 써줘라 이제 이건데, 자, 얼마 안 됩니다. 그 밑에 가운데 박스 왼쪽 오른쪽 2개 있잖아요. 이게 다예요. 자, 여기서 한 문제 안 빠지고 나와요. 자, 출제될 확률 올해도 99.9예요. 이건 안 빠져요. 거래계약서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켜야 중개보수를 받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박스 왼쪽 오른쪽 이게 2개가 다야. 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 틀렸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우리. 그러니까 자, 꼭 나온다는 거 이거 위주로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 거기 이제 먼저 우리가 계약서 자 왼쪽부터 봅니다. 내용부터 봅니다. 그럼 이제 거래계약서를 자 이제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이건데요. 작성되고. 자, 누가 한다고요? 거기 보면 개공사.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개공사가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해야죠. 의무고. 근데 거기 가로 안에 소공사 가는 그랬죠? 그럼 소공사, 우리 소공사도 중개업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우리 지난번에 확인 설명서 작성했잖아요. 똑같아. 자, 소공사는 의무는 아니지만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사가 의뢰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아니다 이거. 의무는 아니고 할 수 있다. 그 얘기, 그 개념.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작성 시기. 그러면 이거 언제 작성해야 돼요? 하는데, 자, 거기 중개가 완성된 때 그랬죠? 자, 그럼 우리 중개가 완성된 때가 언제? 중개를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우리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켰으니까 당연히 뭐 이제 그때 계약서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 완성시. 자, 중개 완성시. 그래. 뭐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 다음. 자, 우리가 이제 교부. 자, 거기 교부 해야 됩니다. 자, 거기 4번에 나와 있네.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교부해야 되느냐? 당사자 쌍방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한 부씩 줘라. 그 얘기예요. 각각 한 부씩.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사도 한 부를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선 잘 봐야 돼요. 개공사가 이거 한 부를 보관해야 되는데, 자, 원본을 보관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본을 보관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해도 되는데, 그럼 이 전자문서가 뭐냐? 우리가 보통 요즘은 계약서를 직접 쓰지 않고 어때요? 컴퓨터에서 이제 한글 파일에서 그 서식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워드 작업을 입력하잖아요. 자,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그 한글 파일을 당사자들한테 이제 출력해서 이렇게 이제 한 부씩 주고, 본인은 그냥 그 상태에서 그 문서를 그 데스크탑에다가 바로 그렇게 저장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관해도 돼요. 얼마 동안 보관해라? 5년간 보관해. 5년. 왜 5년간 보관해야 되냐? 혹시라도 이 계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서식을 보관해 놓고 있어라 이거.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그랬죠? 자, 그럼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뭐예요? 자, 이제 우리 뒤쪽에서 또 배울 건데, 이제 전자거래계약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제 페이지 넘기면 나오니까 그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서식 같은 거 조심해야 될 게, 자, 우리 먼저 배웠는데, 전속 중개계약서는 몇 년 보관? 지금 와도 하나도 안 되지. 다 모르긴 마찬가지야. 다 먼저 해도 몰라. 먼저 해도 알아야 될 텐데 똑같이 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같아.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자, 3년. 자, 3년. 그러면 자, 지난주에 배운 거 확인 설명서는 몇 년? 3년. 지난주에 배운 것도 잘 기억이 안 나. 자,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 설명서도 몇 년? 3년 보관해야 돼. 그런데 거래계약서는 몇 년이야? 5년이야. 아, 이거 다 통일시켜서 3년 이러면 좋을 텐데 왜 거래계약서만 5년 거야? 왜 5년일까 거래계약서만? 어? 중요하니까? 안 그래. 거래계약서 5글자라 그래. 자, 이렇게 외우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먹을 게 아니라니까. 거래계약서. 자, 전속 중개계약서 7글자잖아. 그 다음 확인설명서 몇 글자예요? 5글자 아니야. 우리 확인 설명서 때 확인하고 점 찍고 설명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우리? 거기 왼쪽 봐봐요. 그 왼쪽 페이지 메인 위에 봐봐. 거기 뭐라고 돼 있나? 제목에 확인 점 찍고 점 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워드 한글 입력하면 이거 한 글자 입력이 돼 안 돼? 되잖아요. 이거 6글자예요. 그러니까 5글자는 뭐밖에 없다? 그러니까 몇 년 보관한다? 5년. 이런 거 잘 나와. 근데 함정 파서 3년하고 5년 맨날 바꿔치기 나와. 맨날. 그럼 이거 헷갈렸다고 틀리면 돼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요, 이거 아셔야 돼. 여러분 진짜 이거 중요한데 어려워서 우리가 틀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어려워서 떨어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거, 그거 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합격은요,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거, 쉬운 거, 그것만 알아도 합격하고도 남아.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를 엉뚱하게.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쉬운 것은 안다고 생각해. 그리고 자꾸 어려운 거 구석에 있는 거 찾아가. 그래 놓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쉬운 거 틀려. 그러니까 엉뚱하게 힘 빼고 시간 낭비하니까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아. 머리에 남는 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기본이 충실히 다져서 확실하게 내 것을 한 다음에 다른 거 손 대도 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될 필요 있냐? 없어.
그 공부한다 우리가 시험 끝나면 기억에 남아 안 남아? 오늘 배운 것도 엘리베이터 타면 1층 도착하는 순간 다 사라지잖아. 우리 한 층 내려갈 때마다 지워지기 시작해서 벌써 1층 도착하면 다 사라지잖아. 우리 그러죠? 그러니까 계단 조심해야 돼. 계단 한번 털컹하면 순간 떨어져. 계단 조심해야 돼. 우리는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 나이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쉬운 것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마. 제발 공부. 그리고 이왕이면 즐겁게 해야 되는데 왜 막 부담 가지고 하냐고. 그래서 쉬운 것만 이렇게 하자 이 말이야. 자, 이런 건 잊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3년짜리 5년짜리인데 거래계약서는 얼마? 5년. 간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서식입니다. 자, 서식인데 자, 오른쪽 봐봐. 이제 2번에 자, 그 오른쪽 박스죠? 자, 이거 시험이 잘 나와. 그럼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서식에다 작성하느냐 이건데 거기 1번에 보면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 표준 서식 가로 열고 없을 무자 썼죠. 아, 그러니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만들어서 니네 작성할 때 여기다 작성 좀 할래라고 권장하는데 만들어 놓고 권장을 하든가 말든가 안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 법조문에 이 말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는 법조문이야. 자, 그래서 자, 이거 아셔야 돼. 거래계약서는 우리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계약서 쓸 때 나 신문지에다 쓸래? 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나 달력 뒷면에다 쓸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는 이무대로 얼마든지 계약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법정 서식이 아니야.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 개공사들이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 협회 회원 가입한 개공사한테 다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한글 파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만 하면 되게끔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자, 법정 서식이다 아니다? 이거 시험이 잘 나와. 자,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수 있다. 이 법조문은 아직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서식은 누가 만드냐? 그럼 다 누가 만든다? 국토부 장관. 앞으로 모든 서식은 누가? 국토부 장관. 이러면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없어. 여기는 없다. 그래도 이제 작성해야 돼, 안 해야 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법정 서식은 없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그 다음 자, 거기 필수기 재산. 그럼 이제 계약서 쓸 때 이 내용은 빠뜨리지 말고 꼭 써라 이거예요. 이거 잘 나와 시험에. 이거 작년에 35회 때 또 나오잖아. 이건 보자마자 10초면 끝나지. 10초. 자, 그래서 거기 총 9개 항목이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야 돼. 자, 기억 니은 쭉 해가지고 자, 9개. 그런데 이거 항상 우리 요즘 암기 잘 돼 안 돼? 안 되죠. 지금 우리 나이가 거의 치매 증상 있어 없어? 왔죠. 이미 왔죠. 오래됐잖아 우리. 오래됐죠. 저도 맨날 스마트폰 놓고 내리고 이것은 이제 다 그리고 뭔가 만들 때 자료 만들 때 이제 저도 껌뻑껌뻑 하는 거야. 꼭 뭔가 빠뜨리고 이러더라니까. 그래서 저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어. 신중.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하고 저도. 저도 비슷하게 보이죠? 비슷한 또래야. 우리 같은 또래니까 인생을 같은 시기에 살아왔던 사람들끼리 비슷할 거야 우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해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해를 어떻게 경륜을 가지고 이해를 해서 암기를 적당히 때려 맞추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면 이거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그러니까 자 봐봐. 여러분이 아파트 매매 계약 한두 번씩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잖아요. 그럼 내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니까 계약서에 그 내용을 쓴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럼 첫 번째 봐봐요.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 인적사항 써요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성명 쓰고 연락처 쓰고 주민등록번호 쓰고 주소 쓰고 이런 거 다 쓰죠. 그 다음 두 번째 물건. 자, 아파트 사고 파니까 어떤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다 써요 안 써요? 당연히 써야지. 그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건의 인도일시. 자, 인도한단 말은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이제 팔았으니까 넘겨줘야죠. 그럼 이게 뭐예요? 잔금? 잔금은 대금이고 물건은 그 아파트잖아. 아파트를 인도 넘겨준다 이 말이요. 왜?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건 인도일수 뭐예요?
아니 매도인이 그 아파트를 팔았잖아. 그럼 매도인이 매수한테 그 물건을 넘겨줘야죠. 그러니까 이 물건을 넘겨주는 걸 자 땅에서 파가지고 이제 네 거니 가져가 이렇게 파가지고 넘겨줘요. 그럼 어떻게 우리 등기 그렇죠. 부동산은 등기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대로 있고 우리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물건을 넘겨주는 거다 그 말이 우리. 이제 이걸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인도한단 말. 동산은 뭐예요? 동산은 야 이거 가져가 이거 너 이거 인도야. 그냥 넘겨주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야 이거 가져가 하고 땅에서 파서 줄 수 있다 없다. 그럼 뭘 넘겨주는 거예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물건 인도 일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이전 언제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 관행으로 등기 다 언제 한다고 해? 계약서에도 언제 써? 그렇죠. 잔금 치를 때. 근데 이제 관행이 그러지 꼭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계약금 줄 때 넘겨줄 수도 있고 중도금 줄 때 넘겨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약정에서 그거 쓰라 이거 언제. 근데 보통 우리 잔금 치를 때 등기 이전한다 이렇게 쓰죠. 이거 써 안 써? 다 쓰잖아. 그 다음 권리 이전 내용. 자 어떤 권리가 넘어갑니까? 근데 자 이것은 따로 안 써도 돼. 만약 우리 계약서를 보면 여러분 거기에 매매 계약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매매 계약서는 어떤 권리가 넘어가는 거야? 소유권. 그렇죠. 자 전세나 월세 계약합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어떤 권리가 넘어가요? 임대차니까 임차권. 임대차니까 임차권. 우리 민법에서 배웠어.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아직도 진도 안 나갔다고 또 그러려고 그래. 진짜 또 진도 안 나갔다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지 마. 핑계. 이것은 상식이잖아. 공부 안 해도 아는 거잖아. 다. 그러니까 따로 안 써도 돼.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 다른 권리가 있는 것들 있죠. 내가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렸어. 그 이제 은행이 뭐야? 저당이나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권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특약으로 좀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자, 매수인이 중도금을 주면 매도인이 그걸 다 갚고 그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깨끗한 상태로 나한테 등기 이전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약정을 해서 이제 이런 걸 정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약 날짜 써야 안 써요? 당연히 쓰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 써야 안 써요? 쓰죠. 그래서 이제 매매 같으면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분할하여 지급하면 그 각각 날짜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조건 기한. 그러니까 이건 조건 기한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보통 내가 언제까지 이사 가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빨리 어때? 서로 계약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는 등기 이전을 꼭 해주는 걸 하자. 언제까지 이전해 주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방금 또 말한데 저당권 있으면 그 말소하고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 자, 그 다음에 2응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있죠. 이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물어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 설명서. 자, 우리 지난번에 확인 설명서 언제 쓴다고요? 이거 언제 확인 설명서 작성 언제? 계약이 체결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계약서 쓸 때.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이것도 같이 써요.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교부해야 되는데 그 날짜를 쓰란 얘기. 이게 참 독특해. 그래서 이 날짜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물어봐요. 자, 그 다음 이제 그 밖에 약정.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특약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이거 특약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빠뜨리지 말고 잘 써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상담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자, 벌써 합격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또 연락이 왔어. 요즘 저도 이런 계약을 처음 들어봤는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당장은 매매 대금이 없다. 그래서 2년간 세입자로 살면서 2년 세입 기간,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내가 매수해서 등기를 내 앞으로 옮기겠다. 이런 계약도 있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어. 이런 경우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연락 왔다. 이거 상당히 중개도 잘하는 친구인데 그 신한은행 다니다가 때려치고 이거 부동산 사람이에요. 연봉 억대로 받는데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부동산 하겠다고. 근데 잘해. 젊은 친구 남자인데 3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연봉 이렇게 더군다나 신한은행 좋은 데잖아 우리. 근데 그걸 때려치고 왔어. 학원에 와. 근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특약 같은 걸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자, 일단 2년간 세입자로 살고 그 기간이 끝나면 내가 이제 확실하게 매매를 해서 매수를 해서 이제 내 걸로 하겠다 이제 이 얘기예요. 살아보고. 근데 이제 2년이 지났어.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 또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만일 2억 3억 오르면 매도인이 팔아 안 팔아? 안 팔겠지.
반대로 2, 3억 떨어지면 매수인이 사겠어, 안 사겠어? 안 사지.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그럼 또 우리 2년간 산다고 해놓고 또 계약 갱신 요구 행사해가지고 또 2년 더 살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떨 거야? 그럼 변수가 많거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니까 대신 특약을 명확히 해라. 일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바로 하게끔. 근데 그래도 쉽지 않아. 사람 마음. 왜? 집값이 떨어져서 사겠어, 안 사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위약금 확실하게 걸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코치를 좀 해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도 이런 일 생겨, 안 생겨? 자, 여러분 혼자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누구한테? 그렇지, 나한테. 그러니까 중개사 강의 선생님 중에 다른 선생님은 물어볼 거 하나도 없어. 연관되게 저하고 제일 연관.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 진짜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 이 과목 담당이 저니까. 그러니까 저하고 인맥이 별거 없어, 인맥이.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려면 평소에도 어때? 친하게 지내고 잘 좀 물어보고. 그런 이제 간식도 좀 챙겨주고. 다른 데를 말했더니만 막 엄청 갖다가 하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데 별거 없어 이거. 그래서 이제 알고 지내면 훨씬 나중에 전화해서 물어볼 때 어때? 부담 안 가고 편하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질문해. 근데 여기는 몇 명 안 되니까 다 알아. 이제 제가 얼굴 다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좋은 거야. 사람이 많은데 막 3, 40명 있는 데는 몰라요. 기억 안 해요. 저 누구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몰라. 그래서 질문하러 오고 뭔가 물어보고 이래야 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이런 약정을 특히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실무에서 아주 중요해. 분쟁거리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암기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와. 다음 주 필수 기재사항이 아닌 걸 고르세요. 그럼 답 이제 암기만 하면 바로 보자마자 10초도 안 걸려서 답을 골라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자, 이제 동그라미 쳐서 외웁시다. 자, 동그라미. 자, 인적사항 여기다. 그다음에 물건의 표시, 물건의 인도일시, 그다음에 권리 이전, 그다음에 계약일, 그다음에 거래 금액, 그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 그다음에 그 밖에 약정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암기 코드는 이 교재 맨 뒤쪽에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걸 참고해서 계속 반복해서 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렇게 옵니다. 탤런트 차임표 알아 몰라? 다 알죠? 자, 혹시 가수 전인권 알아요? 이거 안다는 얘기는 나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 30대 물어보면 몰라, 다른 학원에서. 30대만 해도 모르대. 혹시 응팔 봤냐 하니까 그때 안다고. 그 노래가 이 사람이 불렀다고. 그러니까 좀 알던데. 자, 둘이 친구야. 야, 친구야, 우리 개인 모임 하나 하자고 했어. 자, 그래, 좋아. 개인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갯돈. 갯돈은 이제 계금이라고. 그럼 이 갯돈을 얼마로 할 건지 조건을 확정해가지고 거래 계약서에 썼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간단합니다. 스토리로. 인표하고 인권위하고 계금 조건 확정해서 어디에다 썼다? 거래 계약서에 썼다. 그래야 이게 거래 계약서 기재사항인지 우리가 같이 외우는 거야. 나중에 외우다 보면 우리 뒤죽박죽 되잖아요. 이게 중개사법 암기사항인지 공시법인지 공법인지 몰라. 우리 막 헷갈려. 그리고 확인 설명사항인지 정보 공개사항인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인지 모른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외우는 거. 자, 인표하고 인권위하고 계금 조건 확정했다. 이렇게 외우는 거. 잘 나와요, 시험에. 특히 박스 처리해가지고 박스 처리해가지고 이제 골라라. 이렇게도 물어보고. 자, 그 다음. 자,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명 및 여기 또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및. 자, 그러면 왼쪽 박스로 옵니다. 왼쪽 박스 3번에 보세요. 자, 왼쪽 박스 동그라미 3번. 자, 거기 왼쪽 박스 2개 있잖아요. 가운데 지금.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여기 서명 또는이 아니라 뭐라고요? 서명 및. 거기 왼쪽 박스 거기. 거기 3번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명 및. 그럼 이 서명 및 날인은 지난번에 확인 설명서도 같아요. 자, 개공사가 반드시 해야 돼. 근데 그 서명 날인 옆에다가 쓰세요. 서명 날인 옆에다 이 말 쓰세요. 그냥 간단하게 주사무소는 누가 대표자. 자, 이 말만 쓰세요. 주사무소는 누가 대표자. 분사무소는 누가 책임자. 항상 법인은 항상 이거 똑같아요. 자, 주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고, 분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책임자가 서명 날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옆에 공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로 안에. 당의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다. 그러면 소공사, 너도 서명 날인해라 이거예요. 자, 소공사도 서명 날인 한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소공사도 서명 날인 해야 된다. 자, 소공사도 서명 날인 한다. 자, 서명 날인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소공사는 아까 작성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또 교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소공사는 서명 및 날인만 합니다. 교부하거나 보존하거나 이런 것은 누가 해야 돼? 개공사가 하는 거예요. 개공사가. 자, 그다음. 그럼 이제 계약서 쓸 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우리가 근데 많이 해, 안 해? 다운계약서 써봤어, 안 써봐? 다운계약서 많이 쓰죠? 세금 안 내려고. 업계약서는 혹시 써봤어, 안 써? 2억에 매매했는데 2억 5천에 매수했다고 써. 왜 그럴까? 왜 업계약서 쓸까? 세금 더 내야 되는데. 업계약서를 왜 써? 에? 대출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갭투자 있잖아. 갭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2억짜리 아파트를 2억 5천에 계약을 해요. 그래가지고 2억 2천까지 대출 받아. 그럼 대출 받아서 2억 매매대금 치르고 지가 2천만 원 남겨. 그러니까 지 돈 한 푼도 없이 뭐야?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채 사가지고 이렇게 임대 사업자들이 이렇게 갭투자를. 그래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몰라. 오르면 어때? 2억 5천까지 오르면 어때? 자기 오른 것도 챙기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업계약서 가지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잖아. 이러니까 이제 얘가 들고 튀는 거야, 동남아로. 그래서 이 갭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깡통 전세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제 손해는 세입자들만 손해나고 갭 투자한 사람 뭐예요? 동남아 가서 황제처럼 살고 그런다 이 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빨리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거래계약서를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이런 거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도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쓰면. 근데 혹시 이제 중개하다 보면 개공사가 권유해. 이거 좀 다운계약서 씁시다. 뭐 이렇게.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계약하다. 보통 이제 이거 다운계약서 좀 씁시다. 이제 매도인 측이 조금 세금 때문에 그러는데 협조를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중개보수 안 받을게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2억 2천인데 우리 2억의 계약서 씁시다. 대신 이제 매도인한테 이제 통장으로 매매대금 이체해야 되는데 통장에 2억 2천 찍히면 이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2억만 송금하고 2천은 현금으로 주세요.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다운계약 쓰자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중개보수 안 받겠다고 하니까 어때요? 그냥. 그 정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 매도인은 2억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개공사가 중간에 장난치는 거야. 2천만 원 더 받는 거야. 그래놓고 다운계약서 쓰자고 해놓고 매도인한테 2억 통장 입금되니까 매도인 알아 몰라? 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2억에 계약이 되는 거야. 그런데 2천만 원 현금으로 받아서 전달한다 해놓고 지가 2천만 원 챙기는 거야. 그럼 매수인 알아 몰라? 그렇지. 전혀 모르지. 개공사만 중간. 그러니까 혹시라도 개공사가 다운계약서 씁시다 이래. 그러면 그래요? 한번 내가 그럼 매도인하고 얘기해서 합의 좀 볼게. 그럼 아니요. 정권을 나한테 위임했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 이래. 절대 매도인 연락 안 가지. 왜? 그거 알았다 큰일 나잖아. 자기가 2천만 원 편취했다는 게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 그래서 다운계약서 쓰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혹시라도 들었으면 이미 당한 거야. 아니 이미 당해서 본인은 눈 뜨고 당하는 거야. 이제 몰라 이거 지금. 그러니까 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벌써 2천만 원 당해봐. 그럼 이 비용 본전 뽑고도 남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빨리 해야 돼 이런 거가. 늦게 왔어 지금 늦게. 그러지 않아요? 늦게 왔다는 생각 안 해? 세종시 그 좋을 때 뭐야? 다 남들은 돈 벌어가고 외지에서 와가지고. 지금 이제 집값 폭락할 때 이제 공부하겠다고 뒤늦게 와서 뭐 하겠다는지 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해야지. 자, 그 다음 이제 제재. 자, 이 제재는 여기에는 없는데, 자, 저 뒤쪽에 한꺼번에 있어요. 근데 같이 좀 알아두세요. 자, 왜 이걸 같이 알아두냐?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면 이거 의무적 취소고요.
서명, 날인, 교부, 보존, 서식 위반하면 업무 정지예요. 개공사 처벌이 둘로 나눠져요. 자, 우리 저 뒤쪽에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공사가 위반했다 그러면 소공사는 무조건 자격 정지. 자, 이런 제재는 다 똑같은데 우리 교재는 이제 이런 제재는 뒤쪽에다 한꺼번에 모아놨으니까 아 이렇다더라 하고 듣고만 있어. 그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이제 박스 각종 소식 비교하는 거 봐봐요. 자, 이 비교하는 거 이것도 한 문제짜리예요. 근데 이 박스만 가지고 여러 문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소식이 자 거기 보시면 자 거기 일반 중개계약서, 존속 중개계약서,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자, 그럼 이 박스를 이 안의 내용을요 포스트잇으로 다 가리고 여러분이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언제 작성합니까? 중개계약서는 당연히 중개 의뢰 받을 때 작성하죠. 자, 그런데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됐을 때. 자, 그래서 오늘 배웠잖아요. 그 다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서식이 어떤 거냐? 우리 예전에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이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뭐다? 거래계약서 이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전속이나 확인 설명서 이 말이 없죠. 이 말은 뭐냐? 이건 의무야, 의무. 이 두 개는 이거 의무고 이미 법정 서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 말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법정 서식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해. 자, 거래계약서만 없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법정 서식 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일반하고 전속 중개계약서 비교 다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교부 대상자. 자, 의뢰인 일방에게만 주면 돼요. 중개계약서는 의뢰인하고 개공사하고 둘이서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 나 하나니까 한쪽만 주고, 그래서 작성 부수도 여기는 두 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래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는 둘 다 쌍방에게 하나씩 줘야 돼. 그리고 자기도 한번 보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세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명 날인데 이때 또는이냐 밑이냐. 자, 중개계약서는 우리 또는이라고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자, 확인 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는 뭐다? 밑. 그러니까 둘 다 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관하는 거. 자, 아까 얘기했죠. 전속하고 확인 설명서는 3년인데 거래계약서만 5년.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이거는 보관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일반은 없다는 거. 일반. 자, 그리고 이제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있어요. 그럼 소공사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는 것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예요. 자, 중개계약서는 소공사 서명 날인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이거 이제 다 정리해서 이제 알아야 돼요, 이거. 자, 페이지 넘겨서. 자, 페이지 넘겨서 봅니다. 자, 그럼 이제 42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전자거래계약 시스템. 아까 말한 게 이거예요. 전자거래계약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국토부가 이 사이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약을 할 때 종이에다 계약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이 안에서 작성하세요. 이제 이거예요.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계 내기도 좋고, 또 여기 다 드러나니까 뭐예요? 탈세도 못하고. 이제 이런 걸 하려고 이제 도입했는데, 개공사들이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지. 중개보수 현금으로 받는데 이거 세금 신고해? 안 해? 안 해. 근데 이거 하면 다 해야 돼. 그러니까 하겠어? 안 해. 그러니까 또 복잡해. 또 절차도 복잡해가지고 60대 되나 그럼 컴퓨터 익숙해 안 익숙해? 잘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놨는데 좀 아직 실효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걸 도입을 해가지고요. 그때 당시는 그랬어요. 국토부에서 해마다 한 문제씩 내겠다 여기서. 근데 첫 해 한 문제 딱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출제가 안 돼. 왜? 낼 게 없어. 낼 게. 그래서 이제 좀 신경 안 써도 돼. 자, 그럼 뭐냐면, 자, 이제 개공사가 여기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 비번을 부여받아서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매매계약서 이런 거 작성할 때요. 여기에서 매매계약서라고 서식을 불러와. 그래서 거기다 이제 컴퓨터 워드 작업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확인 설명서도 이제 여기 작성하게 돼 있어요. 이 서식이. 자, 이제 그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로부터 이제 중개 의뢰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공사가
이 전자거래계약 시스템 이제 접속 로그인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작성 입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 두 개밖에 안 돼. 다른 계약은 안 돼요. 자,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만 이 시스템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자, 개공사가 이제 이렇게 다 입력을 해요. 그러면 당사자들도 서명 날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 시스템에서 이제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메이도인 매수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띵동 날아가요. 자, 그래서 메이도인 매수인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계약을 쓸 수 있는데, 자, 메이도인은 서울에 살고요. 매수인은 부산에 있어. 그리고 개공사는 여기 세종시에 있어. 그럼 원래 계약서 쓰려면 다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모여도 돼.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도 돼. 그러니까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공사가 다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계약 내용이 메이도인 매수인 스마트폰으로 띵동 날라가. 그럼 이제 메이도인 매수인 딱 보고 자기네들의 계약 조건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에다 바로 이렇게 사인합니다. 우리 식당이나 뭐 백화점 물건 사고 이렇게 사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그게 개공사의 시스템으로 딱 다시 들어와. 그래서 이제 서명이 입력이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엔터를 딱 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우리 예전에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서 제출한 걸로 봐요. 또 안 해도 돼. 연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편리한 건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 맨 오른쪽 봐봐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동으로 보관이 돼. 그러니까 개공사가 아까 이거 따로 보관할 필요 있다 없다? 따로 보관 안 해. 그런데 필요하면 24시간 아무 때나 출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따로 보관 안 해도 된다는 이런 편리한 점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전자거래계약 시스템인데 현재 우리 그렇게 잘 활용이 안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특장점 보면 이제 참고로 이해만 하세요. 거기.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자, 전자거래계약 특장점 해가지고 첫 번째 안전하다 그랬는데, 왜냐? 개공사나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가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이도인과 매수인이요, 이거는요 대리 계약은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위임장을 위조나 변조해가지고 사기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리고 개공사도요, 적법하게 등록을 받은 개공사만 이거 회원가입돼. 그러니까 무등록업자 회원가입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불법 중개 이런 게 단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 이런 것도요, 저기 보면 안전하게 입력돼가지고 거의 타임스탬프 이 기술이 도입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다 마무리하면 그 화면상에 이렇게 타임스탬프라고 이제 이렇게 빨간 도장이 딱 찍혀요. 이거 위조 변조 못해. 이거 복사해도 이거 나타나요 이게. 그러니까 복사해봤자 안 돼. 그 위조 변조를 못하게. 그러니까 안전하다 이거. 그 다음에 경제적이다 그런데, 자, 이거 초반에 이제 이거 활성화 시키려고요. 이렇게 전자계약을 하면요, 거기 보니까 대출 금리,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자를 좀 저렴하게 해준다. 그리고 등기소, 그 다음에 지적관청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떼는데 수수료 안 들어. 여기 다 연계돼 있어요. 자, 그런 이제 편리다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리한 거는요, 당사자가 아무 때 어디에 있든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스마트폰 가지고 있어요. 2G 있으면 안 돼. 요즘 2G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또 터져야 돼. 그래야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터지지 않는데 살면 이건 또 못하는 거야. 그런 조금 애로는 있는데 요즘 안 되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통하는 데가 어디서는 상관없다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방금 그랬잖아요. 적법하게 등록받은 개공사가 여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제 아이디 비번 부여받기 때문에 무등록업자 이런 사람들은 원청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불법 중개 못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종 사고, 위조 변조도 못하니까 사고도 막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건데 복잡해. 그래서 이제 잘 활성화는 안 해요. 자, 그래서 참고만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은 뭐다? 매매계약과 임대차.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것. 그 다음에 대리 계약이 돼야 안 돼.
대리할 필요 없어. 내가 바쁘니까 네가 좀 대신 계약하고 와. 할 필요가 없어. 왜? 본인 스마트폰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띵동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러니까 대리가 안 돼. 본인이 직접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야? 아무래도 사고가 줄지. 거래 사고가 줄어든다. 이런 좋은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간단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 자 43페이지 갑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가 중개를 하다가 잘못해서 거래 당사자한테 피해를 입혔어.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네. 자,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죠. 근데 우리 부동산이 어때? 고가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액이 어때요? 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배상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야, 나 돈 없다, 기다려. 마냥 이렇게 배상 안 해주고 기다려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즉각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개공사가 뭐 떼돈 버는 거 아니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장치로 자, 보증 설정하게 합니다. 그럼 보증 설정은 뭐냐? 보증기관과 계약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사고 쳐서 돈을 못 갚으면 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줄 수 있는 일종의 보증보험이야.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있잖아요. 제3자를 위한 보증보험처럼 이 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아주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중요한 제도죠. 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안 빠지고 나와요. 이것도 100% 나와. 자, 우리 수업할 때 나올 거 다 찍어주고 있어요. 다 찍어줬는데도 뭐 80점도 안 나왔다. 그 사람 뭐야? 공부했다는 건 안 했다는 거야. 아예 눈 감고 잤다는 얘기 아니고 아예 공부 안 했다는 얘기야. 이제 뭐야? 합격할 생각 자체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 다 찍어줬는데도 지금 틀리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5월부터 전국 모의고사 보는데 제가 찍어준 것은 누가 출제하더라도 다 나와. 우리 중개사법은. 그러니까 그것만 딱딱 답 찾으면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본 80은 나와야 돼.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손해배상 해야 되는데, 자, 일단 거기 오른쪽 날개 부분 보세요. 자, 날개. 자, 날개 그 오른쪽에 이렇게 여백이 있는 데다 쓰여진 거 있죠? 그걸 날개라고 그래요. 자, 거기 보면 우리 법 제 30조가 거기에 규정이 있어요. 자, 법 30조. 자, 그게 1항과 2항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중개사법에 자,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1항과 2항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1항을 먼저 보세요. 거기. 자, 개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봐봐요. 개공사가 잘못해서 손해를 끼쳤으면 손해배상 해라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 이 규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해요? 안 해도 돼요? 하면 우리 중개사 이 규정이 없어. 그럼 손해배상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에? 해야 돼요. 무슨 법에 따라? 민법. 우리 일반법. 아, 잘못했으면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지. 그걸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게 우선이야.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이 민법에 대한 특별법 위치야. 그러니까 이제 일방이 타방에게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그래서 우리 민법 750조 이하 보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쭉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 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민법보다 이 법을 뭐한다? 먼저 적용한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개공사가 당사자의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하다가 손해를 끼쳐야 되느냐? 이 말. 이게 중요해. 거기 체크하세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하다가 사고 쳐야 된다? 중개하다가 사고 쳤을 때 이 법이 적용돼요. 그런데 중개가 아니야. 개인적으로 사고 쳤어. 그럼 중개사법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민법에 따라 책임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개행위라면서 이제 고의 과실. 이제 고의 과실이니까 이제 이거 잘못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손해를 끼쳤는데 이때 손해는 뭐냐? 자, 이거. 우리 중개사법에서 뭐 여기 오타가 났네. 산자가 빠졌네.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 자, 산자가 빠졌네. 우리 책에는 있죠? 있네, 책에는. 이게 빠질 리가 없는데 이걸 그대로 클릭해가지고 하는데 왜 빠지지? 자, 그러면 손해라는 게 재산상 손해만 있나요, 우리? 정신적 손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어때? 우리가 입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가 뭐 트라우마에 뭐 했다, 막 아니면 노이로제 걸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일단 정신적 손해는 입증하기가 어려워. 그 다음 또, 그럼 이걸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그럼 얼마? 이거 산정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재산상 손해만 빨리 파악해서 바로 갚아줄 수 있게. 그러면 정신적 손해는 책임을 안 지나요? 그 책임을 질까요, 안 질까요? 책임진다, 안 진다?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이 없으면 이제 다른 법에 따라, 무슨 법에 따라? 이거 어디에 있어요? 민법. 그래서 우리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위자료 불러, 위자료. 우리 이혼할 때 받는 것만 위자료 아니에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받는 걸 다 위자료라고 그래요. 위자료. 그런데 이거 민법에 있어요, 민법. 그래서 이런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따라 또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대신 우리 중개사법에서 책임지는 건 뭐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진다. 이거 알아놔야 돼. 자, 정신적 손해는 민법에 따른다. 그 다음 2항입니다. 자, 2항을 보니까 이번에는 개공사가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이다. 이번에는 개공사가 사고 친 게 아니라 자기 사무소를 여기 다른 사람, 이 사람한테 제공했네.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개를 하다가 사고 쳤어. 그럼 비록 이 사람이 사고 쳤지만 개공사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니. 왜? 자기 사무소에서 벌어집니다. 개공사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잘못한 이 사람은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책임을 지고 개공사도 책임을 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피해 입은 사람 입장에서 거래 당사자는요,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아니면 개공사한테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우리 예전에 고용인 배웠잖아. 고용인이 사고 쳤어. 그럼 피해자가 고용인한테 청구할 수도 있고 개공사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뭐예요? 이 경우는 이건 개공사 자기가 잘못했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개공사 본인이 잘못했다 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과실 책임 그러고, 이건 개공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책임져. 무슨 책임? 무과실. 개공사는 잘못도 없는데 책임진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무과실 책임. 우리 고용인 할 때 했잖아요. 그때는 했잖아. 고용인 할 때. 그래서 무과실 책임.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 이렇게 30조에서 손해배상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 자, 그러면 중개사법에 따라, 다시 말해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그럼 이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중개 업무와 관련된 손해인지 아닌지 먼저 이걸 파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이걸 파악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손해다, 이제 이게 입증이 됐어.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개공사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뭐 한다고요? 보증 설정. 그래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줄 수 있게끔 이제 이런 장치가 있다는 얘기. 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자, 나머지 보겠습니다.